오늘의 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에는 15건의 지역감염이 나왔고요. 6월 23일 수요일인 오늘은 13건의 지역감염이 나왔습니다. 44세 남성이 코로나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 전에 당뇨병 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40대도 사망하고 하는 걸 보면 코로나가 정말 위험한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하고 2차는 모데르나를 접종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올해 16년간의 총리 생활을 마치기로 했는데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유럽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중심을 잡고 나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어떤 인물이 차기 총리가 돼서 유럽과 또 세계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오늘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해서 격리하는 게 조금 틀려졌는데요. 전용 시설에 21일이 아닌 14일간만 격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도착한 지 사흘째 그리고 7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는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항원 신속 검사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도착하는 날 그리고 격리가 끝나는 날 하는 PCR 테스트는 그대로 계속하면서 다시 또 3번의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항원 신속 검사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몇 달 안에 비즈니스 출입과 그리고 일부 선택된 지역에 대해서 여행하는 규제를 조금씩 풀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계획은 베트남이 얼마나 빨리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5명 이상 모여서 축구랑 농구를 하다가 걸린 사진이 나왔는데요. 지금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명 이상 모이면 벌금이 얼마고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아이들 모여서 축구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본 올림픽이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일본에서 위험 국가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출국 전 일주일 동안 매일 선수들이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코로나 테스트를요. 입국 후 3일 동안은 다른 팀과의 접촉을 할 수 없게 한대요. 하지만 인도올림픽협의회는 이 규정들이 선수들의 중요한 훈련 기간 3일을 빼먹을 수밖에 없게 한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영국을 포함한 11개국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올림픽에서 선수들은 선수촌 내에 있는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러면 인도 선수들은 도대체 어디서 식사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뉴델리에 상주하는 AFP 통신에서 작성한 기사인데요. AFP 통신이 프랑스 언론사이잖아요. 근데 마무리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사 마무리를요. 인도는 어마어마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단 2개의 메달을 땄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들랜드에 있는 한 콘도 1층 발코니에서 화학 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00여 명의 사람이 대피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살충제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화학 물질이라고 밝혔다는데요. 왜 갑자기 그런 게 콘도 발코니에서 발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콘도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염려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푸드코트나 호커센터에서 쟁반을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쟁반 치우는 게 의무가 되었어요. 하지만 당장은 쟁반을 치우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 조치를 받는 건 아니고요. 9월 1일부터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 걸리면은 서명 경고를 하고요. 두 번째 걸리면 300불 벌금이고 그 후로 계속 걸리면 법원에 서게 되고 그리고 최대 2,000불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식사를 하시고 쟁반을 안 치고 그대로 놔두고 가면 새들이 날라와서 막 그걸 쪼아먹고 하는 게 좀 보기 안 좋았었거든요. HDB 중에 아파트처럼 생긴 게 대부분이지만 간혹 주택처럼 생긴 것도 있거든요. 완포아 지역에 49년 된 HDB 주택이 약 127만 달러에 팔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주택 광고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봤었거든요. 실내는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저 가격에 저 정도 집이면 정말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49년 된 거잖아요. 50년 다 된 건데 그러면 40년 후에는 정부한테 집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가 돈을 주고 살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팔렸습니다. 세계 정상 도시회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각 나라들이 앞으로 추구할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했나봐요.
싱가포르의 케펠 그룹은 물에 떠있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물에 떠있는 도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월 21일이 국제 요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티벳의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요가의 날을 맞이해서 요가하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는데요. 뒷배경을 보세요. 웅장한 산을 배경으로 높이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거기서 요가를 한다고 상상하니까 막 폐에 엄청나게 신선한 공기들이 막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가는 아니더라도 멋진 산에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아우디는 2023년까지 휘발유와 경유 사용 차량의 생산을 멈춘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대산호초 지역이 지구온난화로 사라질 위험에 놓였는데요. 유엔기구는 산호초의 급격한 산호 감소로 인해서 세계문화유산에서 강등시킬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대요. 환경운동가들은 유엔기구의 보고서 초안에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행동 부재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는 즉각 반발하면서 대산호초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사용한 것이 무시되었다며 유네스코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할 것을 밝혔습니다. 호주의 대산호초 지역은 지난 5년 동안 3번의 대규모 산호 백화 현상을 겪었으며 해양온도가 상승하면서 1995년 이후 산호의 절반을 잃었다고 합니다. 산호 백화 현상은 해양온도 변화가 건강한 산호에 스트레스를 주어 조직에 살고 있는 해조류를 쫓아낼 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선명한 색이 빠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잖아요. 낮에 촉수를 오므리고 있다가 밤에 촉수에 먹이가 닿으면 독을 쏘아서 먹잇감을 죽인다고 합니다.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작은 개나 새우, 물고기들을 먹는 산호도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부패, 범죄, 오염이 거의 없는 나라이고 삶의 질, 자유, 성평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나라인데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민 가기를 꺼려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극심한 노동인구의 부족으로 이민으로라도 인구를 늘려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반이민 정서와 그리고 핀란드인이 아닌 다른 외부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직해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극우 핀란드 당이 선거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핀란드에 이민 가서 살기를 꺼리는 이유가 되나봐요. 이 극우 핀란드 당은 이민 정책을 반대하나 보죠. 다국적 유명 기업에서 디지털 제품을 제작해 본 적이 있는 한 40대 영국인이 핀란드 헬싱키로 이주해 6개월간 인맥을 쌓고 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한 면접관은 악수조차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부 부처에서 이민을 추진하고 있는데 스페인 출신의 간호사, 슬로바키아 출신의 금속공, 러시아,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IT 및 해양 전문가들의 이민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간호사 이민을 시도했었는데요. 8명 중 5명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떠났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추운 날씨와 터무니없는 물가, 너무 어려운 핀란드어 때문에 정착해서 살기가 힘들었었다고 하네요. BTS에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BTS 밀이 판매되고 나서 배달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푸드판다 배달부가 BTS 밀이 미친듯이 팔리고 있다면서 저희 푸드판다 배달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BTS 밀을 많이 배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더 많이 주문해주세요 라고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한 트위터가 그렇게 말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성금을 모으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1,000불이 넘는 돈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 배달원한테 전달을 했고 그 배달부께서는 본인의 아픈 아버님 병원비로 요긴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 유튜브 광고 순위가 발표되었는데요. 현대 수소차에 BTS가 나오는 광고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이날치 범 내려온다라는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 광고가 전 세계 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광고들 보니까 진짜 유명인이 나와서 뭐 스위스 같은 데 가서 뭐 관광 홍보하고 이런 광고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막대하게 투자하고 또 굉장히 인지도 있는 인물들을 이용한 광고들이 순위에 들었는데, 이날치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로 전 세계 8위 광고를 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